이 목걸이 어디서 구한 거죠? 이거요? 엄마가 주신 목걸이에요. 백화점 대표 한준석.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개장 전 매장을 점검하던 그는 신입 직원의 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22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목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목걸이가 왜 이 낯선 젊은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걸까요? 화요일 아침 8시 한준석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회의 2건, 오후 거래처 미팅 하나.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5층 사무실로 바로 올라가도 되지만 아침마다 매장을 한 바퀴 도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개장 전 매장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들 출근도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2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여성복 매장의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아직 없었고 직원 서너 명이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석은 매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진열 상태를 살폈습니다. 옷걸이 간격도 적당했고 바닥도 깨끗했어요. 계산대 쪽으로 가다가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영수증 용지를 교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었고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 같았어요. 준석은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그 직원의 목에서 뭔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은 펜던트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을 냈고 준석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펜던트는 작았지만 디자인이 독특했어요.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특이한 모양새에 가운데 작은 보석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천천히 내려갔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그 디자인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들어 준석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준석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저 목걸이를 응시했습니다. 직원은 준석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준석은 그제야 직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었고 밝고 순수한 인상이었어요. 아니요. 준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신입이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번 주부터 일하고 있어요. 준석은 매장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옷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고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진열대를 몇 개 더 확인하는 척하다가 다시 계산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계산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을 반사했어요. 준석은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일은 적응 잘 되나요? 결국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직원이 밝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5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히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준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눈에 들어왔어요. 5층에 도착했고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은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고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회색빛으로 보였어요.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준석은 책상 서랍을 열어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02년에 찍은 사진이었고 한 여자가 그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대표님, 십시회의 준비됐습니다. 준석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기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고 매출 보고가 시작됐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떴고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케팅 팀장이 신규 프로모션 계획을 설명했고 인사팀장이 직원 평가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준석은 좋습니다. 또는 검토해보죠 라고만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도시락이 배달돼 있어서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준석은 핸드폰을 꺼내 인사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층 여성복 매장 신규 직원 명단 보내주세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이서연, 22세, 대학교 3학년. 준석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4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말했어요. 매장 점검 좀 하고 올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매장이 손님들로 꽤 붐비고 있었어요. 준석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그 직원을 찾았습니다. 계산대에 있었어요.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준석은 진열대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직원이 계산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시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석은 대답 없이 서 있었어요. 뭐, 불편한 점이라도 있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목걸이,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가요? 직원은 순간 멈췄어요. 손이 목으로 갔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오래된 거래요. 준석의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희 엄마요? 민지예요. 이민지. 왜 그러세요? 준석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디자인이 특이해서요. 짧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수고하세요. 매장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자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기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고 주차장 벽만 보였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석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민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어요. 엔진을 끄자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2002년 가을 사진. 준석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27살이었어요. 명동 뒷골목 작은 보석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 점심시간이면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 카페에서 민지를 처음 봤습니다. 뭐 드릴까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준석은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근처에서 일하세요? 그날부터 둘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준석은 퇴근 후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을까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둘은 자주 만났어요. 한강을 걸었고 영화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말했어요. 나 목걸이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준석은 웃었습니다. 특별한 걸로 만들어줄게. 준석은 일이 끝나도 쉬지 않고 몇 날 며칠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목걸이를 받고 기뻐할 민지 얼굴을 생각하니 힘들지 않았어요. 민지의 웃음, 민지의 목소리.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카페 앞에서 민지를 기다렸어요. 민지가 상자를 열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준석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직접 만든 거야? 민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준석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간직할게. 2003년 봄이 왔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이 끼어들었습니다. 준석의 월급은 적었고 민지도 등록금을 제대로 낼 수 없을 만큼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양쪽 부모님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 구해서 돈부터 벌어라. 준석은 밤마다 작업대 앞에 앉았지만 날이 갈수록 깊은 절망감만 쌓였어요.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서울로 갈까 해. 제대로 된 일 찾아서. 민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언제?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월 초 기차역이었어요. 일자리 잡으면 바로 연락할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석은 민지를 안았습니다. 목걸이가 준석의 가슴에 닿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민지가 점점 작아졌어요. 서울은 냉혹했습니다. 구로공단 작은 원룸.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조금만 더. 반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의 현실은 아직도 참담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준석은 민지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매번 전화를 걸려다 멈췄죠. 5년이 지나 준석은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원했고 민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준석은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비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호텔 창밖을 보며 민지를 떠올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준석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했고 백화점 임원이 됐어요. 겉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빈 공간만 느껴졌어요. 아내도 알았습니다. 준석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15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하자. 당신 마음이 여기 없는 거 알아.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내는 집을 나갔어요. 준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준석은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민지가 목걸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22년이 지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을까? 준석은 차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22년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 다시 그 직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목걸이의 비밀을 알아야 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같은 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엄마, 나왔어. 서연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고, 민지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서연은 손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백화점 대표가 목걸이를 물어봤던 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민지가 밥과 찌개, 반찬을 차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밥을 한 입 먹자 민지가 물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민지의 손이 멈췄어요. 반찬을 집은 채로 서연을 봤습니다. 무슨 일? 서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대표님이 이거 물어봤어. 어디서 구했냐고. 민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고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엄마가 준 거라고 했지. 오래된 거라고. 근데 대표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 계속 쳐다보고. 민지는 국그릇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뭐 더 물어봤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디자인이 특이하다고만 하더라. 엄마, 이거 어디서 산 거야? 특별한 거야? 민지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지 못했어요. 그냥 입안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엄마, 민지는 천천히 밥을 삼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아는 사람이 만들어준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아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였어? 진짜?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왜 물어본 거지? 혹시 아빠 아는 사람인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끝났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러 갔고 민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석. 그 이름이 20년 만에 다시 떠올랐어요. 목걸이를 물어봤다는 건 준석이 서연을 봤다는 얘기였고 목걸이를 알아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백화점 홈페이지를 검색했고 대표 이름이 보였어요. 한준석? 맞았습니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2003년 봄이었어요. 준석이 떠난 후 민지는 혼자 남았고 며칠 후 알았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요. 준석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연락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혼자 결정했어요. 아이를 낳기로. 가족은 반대했지만 민지는 고집을 부렸고 서연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요. 하지만 서연 때문에 버텼어요. 딸은 민지의 전부였습니다. 목걸이는 항상 간직했어요. 준석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작년 서연 21살 생일에 물려줬습니다. 이제 준석이 서연을 봤어요. 목걸이도 봤고요. 그가 뭘 생각할까? 혹시 눈치챘을까?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백화점에 가기로요. 준석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서연을 보호해야 했어요. 과거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됐습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방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민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석의 얼굴이 떠올랐고 22년 전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비가 그쳤고 하늘은 맑았지만 민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해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대표님 사무실이 어디예요? 안내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5층입니다. 그런데 약속 있으세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급한 일이에요. 잠깐만 뵙고 가려고요. 안내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고 통화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나이 든 얼굴, 주름, 지친 표정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어요. 5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민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입이 벌어졌어요. 민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지,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래간만이야.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준석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준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이한테 얘기 들었어. 목걸이 물어봤다고.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서연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딸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민지를 바라봤고 민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민지야.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다가가지 마. 예전에 나한테 상처 준 것처럼 그러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서연이, 내 딸이야?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알았어. 임신한 걸.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 찾을 수 없었어. 준석은 책상을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민지. 정말. 민지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그냥 서연한테 다가가지 마. 우린 잘 살고 있어. 너 없이도. 하지만 서연은 내 딸이야. 알 권리가. 민지가 말을 다시 끊었습니다. 권리? 22년 동안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권리를 말해? 준석은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는 준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더니 돌아섰어요.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준석은 혼자 남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딸, 자신에게 딸이 있었어요. 22년 동안 몰랐습니다. 민지는 혼자 키웠고 준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밝았지만 준석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대표님, 회의 시간입니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노크하며 문을 조금 열어 안을 봤어요. 준석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 미뤄줘.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혼자 좀 있고 싶어. 비서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백화점을 오가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인생은 뒤집혔어요. 핸드폰을 꺼내 인사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서연 직원 정보 다시 보내줘. 몇 분 후 답장이 왔고 파일을 열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력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생년월일은 2003년 3월. 자신과 민지가 헤어진 지 몇 달 후였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지는 원하지 않았고 서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딸이었고 알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준석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회의 중에도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준석은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2층 매장에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민지와의 시간들, 이별, 그리고 그 후에 22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민지와 함께 있었다면 서연을 처음부터 키울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준석은 결심했어요. 서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다가갈 순 없지만 최소한 알고는 싶었어요. 인사팀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준석은 서연의 SNS를 검색해 봤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어요. 사진도 게시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 준석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앞에서 좀 기다려줘.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차가 백화점 앞에 멈췄습니다. 준석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 나왔어요. 자전거를 끌고 나와 동료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앞으로 몸을 숙여 지켜봤어요. 서연은 밝았습니다. 자전거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는 출발했어요. 준석이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자전거 타는 직원 보이죠? 멀리서 천천히 따라가 주세요. 운전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대표님.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큰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갔고 20분쯤 지나 작은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자전거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준석이 말했어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차가 멈췄고 준석은 그 빌라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와 서연이 사는 곳이었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준석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준석은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죠. 차가 출발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준석은 눈을 감았어요. 무엇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민지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앉아 민지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고민했습니다. 번호는 없었지만 집은 알고 있었어요. 직접 찾아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갑자기 찾아가면 더 화를 낼 게 분명했어요. 준석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2층 매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민원?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신입 직원 관련입니다. 손님 응대가 미숙하다는 내용인데 준석은 태블릿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서연. 서연 이름이 있었어요.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 볼게.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 가시게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신입 직원이니까 제대로 교육받고 있는지 확인해야지. 비서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준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매장으로 들어서자 서연이 보였어요. 계산대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서연은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태도에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떠나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산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준석은 다가갔습니다. 힘든 일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석을 봤어요. 아, 대표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석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지를 닮았어요. 눈매, 미소, 말투까지. 첫 직장이라 힘들죠? 준석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근데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요. 준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도와줄게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매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연이 다시 일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연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라고 미안하다고 알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민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서연이 앞에 나타나지 마. 준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민지와 서연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혼자 갈게요. 먼저 들어가도 돼요. 운전기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볼 사람이 있어서. 차를 몰고 민지가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어요. 민지였습니다. 준석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준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민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준석이 말했어요. 서연이 없지? 혼자 있을 때 온 거야.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석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소파를 가리켰고 준석은 앉았어요. 민지는 마주 앉지 않고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하러 왔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준석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정말 내 딸이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준석이 다시 물었어요. 민지야, 대답해줘. 제발.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네 딸이야. 준석의 숨이 멎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너 번호 바꿨잖아. 찾을 수 없었어. 준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민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 말 지겨워. 준석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어요. 민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혼자 키웠어.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서연이는 내 전부야. 준석은 일어나 다가가려 했지만 민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다가오지 마. 준석이 멈췄습니다. 민지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려고? 아빠 행세하려고? 준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이는 아빠 없이 잘 자랐어. 불편한 것도 없었어. 이제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 준석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어. 서연이랑 이야기하고 싶어. 민지가 소리쳤어요. 안 돼.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석이 뒤로 물러났어요. 민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한테 말하면 안 돼. 그 애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 혼란스럽게 하지 마. 준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알 권리가 있잖아.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준석 앞에 섰어요. 권리? 또 그 권리 타령이야? 오빠가 22년 동안 뭐 했어?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있어? 밤에 올 때 안아준 적 있어? 학교 입학식 간 적 있어? 없잖아. 하나도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석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지가 준석을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럼 다 괜찮아져?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나도 알았으면 달랐을 거야. 함께 키웠을 거야. 민지가 물었어요. 그랬을까? 정말? 준석이 대답하려는데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연락 안 했는데? 진짜 이유 말해봐. 준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난 바뀐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오빠가 어떻게든 날 찾아왔어야지. 왜 안 찾아왔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가서 잘 안 됐어. 처음엔 공장 일하고 밤에는 학원 다니고 몇 년 지나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더라. 연락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계속 말했어요. 잘 안 된 모습 보이기 싫었어. 나중에 잘 되면 연락하려고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났어. 5년, 6년. 그때쯤 작은 가게 차렸어. 그때도 생각했어. 이제 연락해볼까? 근데 준석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습니다. 너무 오래 지났더라. 무슨 얼굴로 연락해. 그냥 묻어버렸어. 결혼도 했고 너도 새 인생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민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겁쟁이네.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나 겁쟁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어쩌려고?
준석이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말할 거야. 내가 아빠라고.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준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민지가 다가와 준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하지 마. 서연이를 생각해. 준석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서연이 생각하고 있어. 진실을 알려야 해. 민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오빠는 오빠 너를 생각하는 거야. 서연이 아니라. 준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지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이야. 준석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자전거를 끌고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빨리 나가. 민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래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은 신발을 재빨리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에서 서연과 마주쳤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대표님? 준석은 한 계단 내려선 채 멈췄어요. 뒤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막 나가시려던 참이야. 서연은 계단 중간에서 민지와 준석을 번갈아 봤어요. 왜? 우리 집에?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대표님을? 준석이 말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럼 먼저 갈게요. 서연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까지 빠르게 걸었어요.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야?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야? 민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빌라를 봤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지는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엄마, 설명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았고 서연도 천천히 앞에 앉았어요. 저분이 내 아빠야? 민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지가 답했어요. 말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서연은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쥐었어요. 이게 아빠가 만든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 만들어준 거였어. 22년 전에. 서연은 목걸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아빠는 날 알았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목걸이 보고 알았어. 며칠 전에. 서연은 등을 소파에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흘리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왜 헤어진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 돈도 없었고, 양쪽 부모님도 반대했고, 그 사람이 서울로 떠났어. 서연이 고개를 돌려 민지를 봤어요. 임신한 거 알았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떠나고 나서 알았는데 연락이 안 됐어. 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 혼자 키운 거구나. 민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있어서 버텼어. 후회 안 해.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손을 내렸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만나고 싶어, 아빠. 민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연아, 천천히 생각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생각했어. 만나고 싶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생각 좀 더 할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밤새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연락 안 했을까?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민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 좀 늦게 들어가.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아빠 만나러 갈 거야. 민지의 손이 멈췄어요. 서연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괜찮아,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민지는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녀올게. 서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놓았어요. 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백화점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사무실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다시 손을 들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석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연을 봤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서연 씨. 서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준석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을래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준석도 맞은편에 앉으려다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서로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준석을 똑바로 봤어요. 뭐가 미안한데요? 준석이 답했습니다. 몰랐던 것, 내 곁에 없었던 것, 내가 태어났을 때, 걸음마 배웠을 때, 학교 갔을 때, 전부 놓친 것.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저는 아빠 없이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잘 키워줬어요. 다시 준석을 봤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아빠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왜 없는지. 준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 말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22년이 돌아와요?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에 일하고, 낮에 저 키우고, 아플 때도 병원 못 갔어요.
돈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궁금해요. 아빠에 대해서, 엄마랑 어땠는지, 왜 헤어졌는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준석은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을 봤습니다. 다 말해줄게, 천천히. 서연이 목걸이를 꺼냈어요. 이거 대표님이 만든 거죠?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엄마한테 만들어준 거야. 서연은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예뻐요.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였어요. 작년에 저한테 줬어요. 준석이 목걸이를 받습니다. 잘 간직해줘서 고마워. 서연이 말했어요. 저, 갑자기 아빠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준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전혀 안 급해. 서연이 물었어요. 가끔 만나도 돼요?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든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석도 일어났어요. 서로를 봤습니다. 준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어요. 준석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준석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엔 엄마랑 같이 와요. 셋이서 만나요. 준석이 좋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럴게. 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 앉았던 자리를 봤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준석은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 광장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연이 보였어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일주일 후 서연은 백화점 휴게실에서 준석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에 같이 한강 갈까? 서연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스터디 있어요. 엄마랑 먼저 만나보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아빠가 한강 가자는데 가봐. 나는 스터디 있어서 못 가.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봤어요. 서연이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기 좀 해봐. 둘이. 토요일 오후 민지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강변에 준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를 보고 일어났어요. 왔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준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스터디 있다고 하더라.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거짓말이야. 우릴 만나게 하려고. 준석도 웃었습니다. 민지가 강물을 봤어요. 많이 변했네. 여기. 준석이 민지를 봤습니다.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가 보였지만 여전히 민지였어요. 그래도 넌 그대로네. 민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 자주 가던 벤치. 준석이 봤어요. 가볼까?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하지만 조금 떨어져서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손으로 벤치를 쓸었어요. 카페 앞에서 목걸이 받은 날도 여기 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했었지.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민지가 웃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 준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날 밤 잠 못 잤어. 마음에 들어 할까 계속 생각했거든. 민지가 준석을 봤어요. 바보같이. 그렇게 예쁜 걸 어떻게 안 좋아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민지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후회해? 민지가 물었습니다. 준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매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습니다. 준석이 물었어요. 춥지? 커피 마실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걸어갔어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했어요. 준석이 카운터에서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민지가 창가에 앉았어요. 준석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창밖을 봤어요. 옛날 생각나네.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난 것도 카페였지. 민지가 웃었어요. 그때 오빠는 말도 안 걸고 계속 오기만 하더라. 준석도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준석은 민지를 봤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민지였어요. 민지도 준석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준석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민지야. 준석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혼자서.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지가 살포시 웃었습니다. 준석도 웃었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어요. 2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